이상하다, 백구가. 이렇게 사람을 경계한 적이 없는데. 최진호는 현관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반려견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6살 된 진돗개 백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온순했거든요. 이웃 할머니들이 지나가도 꼬리를 흔들고 우체부 아저씨가 와도 반갑게 맞이하던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목털을 고추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현관문 너머 여자를 향해 계속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습니다. 백구가 좀 예민해진 것 같네요. 아들 성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백구의 목줄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백구는 성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성민이가 항상 이야기해서 뵙고 싶었어요. 현관문 앞에 선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옷차림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이름은 유선이라고 했고 나이는 31살이라더니 성민보다 3살 어렸네요. 첫인상만 보면 예의 바르고 조용한 여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백구가 저럴까? 진호는 의아했어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백구와 단둘이 지내면서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력계 형사로 30년을 일하면서 체득한 직감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백구는 제가 안으로 데려갈게요. 성민이 서둘러 백구를 앞마당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제야 유선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홍삼 음료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홍삼 선물 세트였어요. 진호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유선은 또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성민을 도와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성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 왔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냄새도 좋고 정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진호도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하지만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짖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며 울어대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유선은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성민과는 직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군요. 성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효성도 깊고 마음도 따뜻해서. 유선이 성민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성민도 환하게 웃으며 유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좋은 커플 같았어요. 그런데 홍삼 음료를 마신 뒤부터 진호는 머리가 띵하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속이 약한 편도 아니었는데 이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유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계속 어지러웠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조금 쉬시는 게 좋겠어요. 홍삼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처음 드시면 이럴 수도 있대요. 유선이 진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성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진호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홍삼을 처음 먹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몸도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앞마당에서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어요. 성민이 밖으로 나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현관문 쪽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리며 불안해했어요. 이상하네. 백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정말 순한 녀석인데. 성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선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백구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어요. 특히 자신의 가방 주변으로 백구가 오는 걸 유난히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물들이 가끔 그래요. 낯선 사람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니까. 유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 경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유선이 움직일 때마다 백구의 반응이 더 격해졌어요.
점심 후에 성민과 유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진호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계속 무겁고 몸이 나른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백구와 산책을 나가는데 일어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백구 때문에 죄송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요. 성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백구가 이제 11살이잖아요. 사람 나이로 치면 70이 넘었고요. 성민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요양시설에 맡기는 건 어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혼자 키우시기 힘드실 테고. 성민의 제안에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백구는 우리 가족이야. 진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성민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도 챙기시고 백구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호는 기분이 상했어요. 백구가 조금 예민하게 굴었다고 해서 갑자기 요양시설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게다가 유선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유선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진호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가족 같은 존재죠. 그렇다며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진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앞마당에서 백구가 또 짖었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울어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30년 형사생활 동안 직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유선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성민이 아쉬워하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진호도 인사를 위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무거워서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진호는 조용히 유선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유선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과 홍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진호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좀 안 좋아 보이셨는데. 유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유선의 가방을 유심히 봤어요. 이상하게도 저번과 다른 약통들이 들어있는 게 보였거든요. 체질이 약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비타민이랑 소화제도 있고요. 유선이 가방에서 약통 몇 개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호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약통들이 아니었습니다. 라벨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같지도 않았어요. 건강관리 정말 철저히 하시는군요. 진호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약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봤던 것과도 다른 종류들이었어요. 오늘도 홍삼 드세요. 몸에 정말 좋답니다. 유선이 홍삼 음료를 따라서 진호에게 건넸어요. 진호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자리를 뜨더니 조용히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 홍삼을 마신 뒤에만 몸이 이상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마신 척 빈 컵을 내려놓았어요. 유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마당에서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어요. 성민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유선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선이 가방을 만질 때마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백구 때문에 죄송해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어요. 성민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백구가 아프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성민과 유선이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 동안 진호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리고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CCTV를 설치해 둔 게 있었어요. 거실 모퉁이에 시계처럼 보이는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 카메라를 까먹고 있었네. 아무도 모르게 설치해뒀는데 진호는 급히 CCTV가 설치된 곳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에는 지난 며칠간의 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어. 진호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제 홍삼을 마시지 않았더니 머리도 맑고 속도 편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홍삼에 뭔가 들어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백구도 평소처럼 활발했어요. 산책을 나가자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평온한데 유선이 오면 왜 그렇게 예민해지는 걸까요? 산책을 하면서 진호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연인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과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둔 카메라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진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유선이 찻잔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선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어 재빨리 차에 몇 방울을 넣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로. 진호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유선이 분명히 무언가를 차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 자신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차를 마시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의심스러워서 마시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 계속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상했던 거였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성민이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 진호는 고민됐어요. 하지만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선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알아봐야 했어요. 예전 동료인 배민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국이는 아직 현직 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 민국이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연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부탁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선이라고 하셨죠? 31살이고 간호사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민국이 진지하게 들어주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유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과가 있어요. 민국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진호는 긴장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와 금전 편취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 기록이 여러 건 있어요. 민국이 확인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유선의 본명은 조유선이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독성 물질 사용한 전력도 있나요? 진호가 물어보니 민국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하네요. 진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자신이 계속 홍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성민이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형님,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조심하시고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신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민국의 조언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이제 신원도 확인했으니 경찰에 신고할 준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에게 먼저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아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성민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녁에 성민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유선에 대해 확인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유선이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성민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이걸 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편견을 갖고 보시는 건 아닌가요? 유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성민의 반응에 진호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유선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홍삼 음료를 가져왔어요. 진호는 태연하게 맞이하면서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였거든요.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안색이 좀 나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유선이 관심 있는 척 물어봤어요. 진호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유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외라는 듯한 표정도 보였어요. 오늘은 성민이가 백구 산책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민이 백구의 목줄을 채우며 말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유선을 보며 으르렁거렸지만 성민이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진호와 유선만 집에 남게 되었어요. 이제 기회다. 진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으니까 유선이 뭘 하든 증거로 남을 거예요. 아버님 차 한 잔 드시죠? 오늘도 홍삼을 준비해 왔어요. 유선이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선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 틈에 진호는 CCTV 각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찻잔이 더 잘 보이도록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선이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차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진호에게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몸 안 좋으시죠? 차 드시고 좀 쉬세요. 몸에 정말 좋을 거예요. 유선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호는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만 댔어요. 그런데 유선이 잠시 주방으로 간 사이에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병이었는데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호가 잠시 창밖을 보는 척하는 사이에 그 병에서 액체를 차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백구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백구가 성민의 목줄을 끊고 집 안으로 뛰어든 거였어요. 백구야 안 돼 나가. 성민이 뒤쫓아 들어오며 소리쳤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어요. 곧바로 유선에게 달려가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유선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선 주변을 맴돌며 짖었습니다. 특히 유선의 가방을 향해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진호는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유선이 독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였습니다. 백구가 뭔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저 녀석이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 경계하는 건 처음 봐요. 진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유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유선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성민이 백구를 다시 밖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백구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치 유선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듯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유선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가방 끈을 물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선이 놀라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백구가 더 세게 물었어요. 안 돼 백구야 놔. 성민이 급히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방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멈춰섰어요. 바닥에는 신분증 여러 장과 다양한 약병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노인들의 사진이 든 수첩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성민이 당황하며 바닥의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신분증에는 모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유선, 박유선, 조유선, 이유선까지 4개나 되었어요.
진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진호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유선이 돌변했어요.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고는 위협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만히 서 계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유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조용하고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설마 정말이었구나. 성민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유선이 칼을 들고 있지만 거리가 좀 있었고 백구가 계속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비상 버튼이 있었습니다. CCTV와 연결된 시스템으로 경찰서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였어요. 3년 전 도둑 사건 이후에 설치해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유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경찰서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당신이 조유선이군요. 과거 전과도 확인했어요.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선 아니 조유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조유선이 화를 내며 칼을 더 위협적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구가 조유선의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아, 조유선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어요. 성민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칼을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노아 이짐승아. 조유선이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성민이 막아섰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진호가 누른 비상 버튼 덕분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유선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독성 물질 사용과 사기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조유선을 체포했어요. 조유선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과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백구를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성민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진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야. 백구는 여전히 현관 쪽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어요. 조유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유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진호와 성민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유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주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결혼을 빙자한 뒤 서서히 독성 물질로 건강을 해쳐서 금전을 편취했던 거였어요. 이번에 사용한 물질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서히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성 물질이었어요. 계속 복용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의 설명에 진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백구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그리고 피해자 진술까지 모든 게 확보되었으니 실형 선고가 확실합니다.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유선은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백구까지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성민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기 쉬운 법이야. 너도 피해자인 거야. 집에 도착하니 백구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주인들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조유선이 사라진 뒤로는 예전처럼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 예전 동료 배민국이 집을 찾아왔어요.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백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국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CCTV도 중요했지만 그 여자가 위험하다는 걸 제일 먼저 경고한 건 백구였어요. 우리 중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다고요. 민국의 말에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백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성민이 백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백구야, 미안해. 네가 경고해줬는데 내가 몰라봤어. 앞으로는 너를 더 믿을게. 백구는 성민의 얼굴을 할아주며 용서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동물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금세 화해해 주었거든요.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백구 말을 더 잘 들어야겠어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백구는 가족이고 평생 함께 살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위험한 상황은 넘겼고 아들도 진실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조유선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법정에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진호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은 그 일 이후로 연애에 대해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백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오늘도 백구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백구도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진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고개를 기울이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성민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성민이 요리를 자주 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백구 산책 어땠어요? 성민이 밝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좋았어. 백구도 기분 좋아 보이고. 진호가 대답하니 성민이 백구를 부르며 간식을 주었어요. 백구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간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성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백구가 처음부터 조유선을 의심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동물은 속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민의 말에 진호도 동감했어요. 백구는 조유선의 본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꿰뚫어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눈빛을 처음부터 의심했구나. 우리는 다 속았는데 너만 진실을 알고 있었어. 진호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었어요. 오후에는 예전 동료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사건 이후로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몸은 완전히 회복되셨고요. 배민국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진호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안전한 차였어요. 백구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네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동료들이 백구를 보며 감탄했어요. 백구는 관심을 받는 게 좋은지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료들이 돌아간 뒤 가족들만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평범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백구는 평소처럼 진호의 침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성민도 안방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잃을 뻔했어. 진호가 마지막으로 백구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없고 가족들이 모두 안전했으니까요. 백구도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백구의 충성심이 있다면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